부양의무자나 친척들로부터 매달 4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될까봐 걱정이신가요? 실제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이런 사적지원금은 월 58만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급자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나 친척, 후원자로부터 받는 돈이 언제부터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족 간 용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이전 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이란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라는 표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지원으로 인정되려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작년에 형으로부터 5번만 돈을 받았다면 이건 정기지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6번 이상 받았다면 정기지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정기지원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바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15%라는 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35만 8천원, 2인 가구는 월 58만 9천원, 3인 가구는 월 75만 4천원, 4인 가구는 월 91만 4천원을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 금액 이하로 받는 돈은 아무리 정기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소담 씨네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인 형으로부터 매월 20만원, 친척 삼촌으로부터 매월 15만원, 그리고 후원자로부터 매월 5만원씩 총 40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40만원인데 2인 가구 기준인 58만 9천원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김소담 씨가 추가로 다른 후원자로부터 매월 30만원을 더 받게 되어서 총 70만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70만원에서 58만 9천원을 뺀 11만 1천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1만 1천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어서 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급자 가구원끼리의 계좌이체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거나 반대로 어머니가 김소담 씨에게 돈을 주는 것은 둘 다 같은 수급 가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이는 가족 내부의 자연스러운 금전 거래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인 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가 2회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 친척이 1회 20만원, 후원자가 3회 각각 65만원씩 총 195만원을 지원한 경우입니다. 총 6회의 지원이 있어서 정기지원 조건은 만족하지만 월별로 계산해보면 1월부터 2월까지는 월 30만원씩, 3월은 20만원으로 모두 기준인 58만 9천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65만원으로 58만 9천원을 초과하네요. 이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초과 금액인 월 6만 1천원씩 총 18만 3천원이 연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1만 5천원 정도가 매월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을 통장에 저축해두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만 금융재산에는 5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7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을 뺀 200만원에만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환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많은 금액을 저축해두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지원받는 금액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전액 반영될 수 있어요. 2인 가구 기준으로는 196만 6천원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1년에 3번만 받았지만 한 번에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50%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이전 소득은 1년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장기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지속 여부를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즉시 삭제되니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받는 사적 이전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월 5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받는 금액과 횟수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돈의 사용처도 중요해요. 생활비로 바로 사용한다면 문제없지만 저축을 해서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들은 개인의 가구 구성이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사적 이전 소득은 정기 지원 여부와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 여부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실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 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다만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거나 큰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복잡한 제도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